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KT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KT 고객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뉴스와이드답게 정치, 연애부터 이제 경제까지 좀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이제 쿠팡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조금 전에 나온 거는 이제 쿠팡 측에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 건수가 3천 건이다. 그러니까 3천만 건이 아니고 3천 건에 불과하고 결제 정보는 없었다 이러면서 본인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 또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 그러니까 이제 탈퇴하는 거 그것도 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1기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갑자기 한국 정부가 너무 쿠팡을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성탄절인데 막 비상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네, 쿠팡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어서 얼마 전에 그 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쿠팡 대표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한국말 못 하시는 분 그래서 또 비난의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쿠팡이 그동안 미국에다 해놓은 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쿠팡이 미국에다 쓴 로비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이 넘어요. 우리 국회 보좌관 출신도 엄청나게 쿠팡으로 데려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로비한 규모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5위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 기업의 5위는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국에다가 지금 로비 작업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로비스트를 키운 거군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를 키우고 미국 정부에다 심지어 NSC라고 한 국가안보보장회의에다가도 백악관 안보보장회의에다가도 로비를 한 건데 어떤 로비를 했냐면 우리가 한국 기업,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만약에 나중에 진출할 때 우리만큼 좋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 안건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뤄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비를 엄청나게 해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미국의 전임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쿠팡 문제 이거 한국 정부가 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로비의 산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 트럼프 1기에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만 국가안보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쿠팡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 정부를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긴급 회의를 지시할 정도라면 이 쿠팡 문제가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현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한미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엮여 들어갈 수 있냐면 온라인 플랫폼법, 온풀법이랑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풀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가 혹시라도 갑질을 하거나 시장에서 약간 공정 저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이 법에 걸리는 기업들이 아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구글도 있고 하다못해 넷플릭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온풀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 기업 제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온풀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쿠팡이 뭔가 굉장히 대접을 한국 정부로부터 조금 너무 강력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온풀법과 연결돼서 미국 기업에 이거 한국 자꾸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프레셔를 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는 워낙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가니까 자국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비슷한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쿠팡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가한다. 좀 비상하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된 정보가 3천 건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3천 건이든 3천만 건이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고 이게
애초에 정보에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장한 정보가 3,000건이라는 거고 예. 그 사람이 열람한 정보는 3,300만 건이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 쿠팡이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 정보 유출이 아니고 정보 노출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꾸 이상한 사람들 국회에 나와서 한국말도 못한다고 대응을 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쿠팡의 늑장 대응, 과소 대응, 뭔가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이런 예.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국내 기업들도 그러니까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롯데카드, 뭐 신한카드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사실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했지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는지 줄줄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번에 체계적으로 뭔가 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전적, 사후적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전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보안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사고가 터질 때만 바싹 올렸다가 다시 줄이고 이게 한마디로 돈이 별로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사전적으로 있고요. 고객 정보 이름하고 휴대전화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다 돌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무감각한 거예요, 대기업들이. 네, 그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정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보안 인증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번에 쿠팡도 그거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도 정부의 인증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볼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뭔가 좀 강한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뭐 중국도 그렇지만 후진국일수록 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무감각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좀 선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규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던 예. 이게 장사하는데 별 손해가 없어서 이렇다. 한번 이거 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쿠팡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쿠팡에 대해서 예.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서 많이 인정되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더 사후적인 예. 손해배상 금액 같은 걸 좀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IT 강국이라고 해서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개인 정보 분야에서도 좀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화랑을 맞이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주식 보유 1위. 뭐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2위. 뭐 이것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근데 1위, 2위, 3위, 4위, 5위 중에 지금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빼놓고는 전부 삼성가예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1만 원까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네,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고요. 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올해 106% 올랐고요. 예. 삼성물산, 뭐 지주회사 격으로 하고 있는데 109% 올랐고요. 삼성생명 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로 이 삼성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 일가 분들의 뭐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상위 리스트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돈 좀 부으셨어요? 이렇게 삼성 반도체가 떠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예측하셨어요? 1년 전에? 제가 저 집에서 주식을 못하게 금지당하고 있어갖고 주식 비중이 자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 사둔 건 아니시죠? 비트코인도 그거는 제로입니다. 폭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을 놓고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 경제학과 교수님도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못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막 미국으로 또 가시는 분들 많고 엔비디아 사러. 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정부가 또 미국의 주식 사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을 좀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당근 책들을 또 어제 내놓았잖아요. 양도세 이제 네, 양도세 감면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느 정도 실제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삼성전자 주식도 안 사신 분에게 여쭤보긴 좀 그런데 내년에는 코스피 5천 갑니까? 5천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면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의 AI 랠리에 묶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 예. 내년에도 어쨌든 미국 경제 견조한 상황에서 좀 AI 랠리는 당분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주식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33% 시총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너무 많아서 주식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돈을 버는 데는 국경이 없으니까 미국 주식을 사든 뭐 한국 국내 주식을 사든 상관은 없는데 미국 주식에 자꾸 사다 보니까 환율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환율 차원이라서도 좀 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을 좀 좀 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단타 투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올해만 해도 사실 코스피에서 단타 투자 비중이 뭐 한 30-4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김치 담그듯이 장독대에 넣어두고 오래 있다가 열어보면 올라가 있고 예. 오래 있다가 열어보면 올라가 있고 우상향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최근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올해 조금 반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주식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개선을 통해서 사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주식이 한 70% 오를 때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진 종목이 지금 한 1,300 종목, 그러니까 예. 2,500 정도 종목 정도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의 개선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주식 투자자들에게 애국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국내 주식 사라. 이건 너무 캐캐묵은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고 국내 기업이 잘 돼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 잘 된다. 코스피가 5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좋게 나온다면서요.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1%인데 예. 내년에 그 2배 정도인 한 1.8에서 2% 초반까지로 지금 추산치들이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이나 KDI는 1.8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OECD 같은 데는 2.1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을까요? 아무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수가 좀 더 좋을 예. 것이고 수출 반도체 수출 계속 잘 되다 보면 숫자 자체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시점 단속보다 약간 경기 체감은 구간 단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좀 성장을 못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뭐 1.8 정도 성장하더라도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소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하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예. 내수까지 오기 굉장히 큰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펀더멘털 자체는 낮겠지만 그래도 예. 경기가 나아졌다는 걸 확 체감하기는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를 돌아오게 하기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황금 열쇠 줬는데 지난 에이펙 때 우리 금간 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경화 장관에게 이제 주미대사 예. 강경화 장관한테 신임장 전 주면서 장관에게, 예.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서 큰 선물 내가 받았으니까 요거 5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 남은 건데 내가 마지막 요거를 그 백악관 문양이 키 투 더 화이트 하우스라고 써 있는 요거를 예.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좀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 관계면은 쿠팡 때문에 금가지는 않겠네. 요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준영 교수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